안녕하세요.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뭐 장이 꼭 무너질 것처럼 그러더니 일단 뭐 확 무너지진 않았는데, 그죠? 예,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꼭 불안불안한 장처럼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해외 차트 보시면은 좋죠? 예, 미국 장 계속 좋아요. 예,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아요. 예, 언제까지 좋을 수는 없겠죠. 이제 한번 조정을 하긴 하겠죠. 조정을 하긴 하는데 뭐 그럭저럭 일단 현재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 이제 다음 파스는 이제 여기 거기 너무 높고 다음 파스는 한 요 정도 요 정도 여기에서 한 요 정도라는 얘기인데 저기까지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땐 좀 멀어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멉니다. 예, 아마 조정을 한번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조정을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처럼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냥 쭉, 아이고, 쫙 가는 그런 뭐 좀 성질이 있어요. 보면은. 네, 나스닥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지지를 타이트하게 하고 가고, 타이트하게 하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스닥은 보면 그냥 스물, 뭐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 과연 여기서 여기까지 가겠나 하는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겠나 하는데도 뭐 슬슬슬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나스닥 특성이 그래요. 예, 나스닥은 일단 그렇습니다. 당분간 계속 좋고요. 조정을 한번 하고 갈지 여기 좀 여기 도달됐으니까 알게 모르게 여기하고 이제 지지선이 조금 있는데 저항선이 있는데 아이고 왜 안 가냐 저항선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저항을 받고 아니면 받는 척이라도 뭐 받는 척 여기서 받는 척이라도 하고 갈란지 이렇게 하고 갈란지 아니면 그냥 조정을 할런지 이제 보통 20선까지 내려오니까요. 이렇게 20선까지 내려올지 그거는 뭐 제가 어떤 거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길이 양갈래로 이렇게 돼 있다. 뭐 여기처럼 이렇게 발돋움판을 이렇게 만들 그럴 이유까지는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속 좋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발돋움판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계속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데 얘기했던 이유가 이렇게 발돋움판을 한번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게 지금 여기랑 지금 상충돼 있거든요. 요 밑에 거 한 단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번외입니다. 요게 번외고요. 이렇게 크게 삼각지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삼각지지가 된 건데 안 보이시려나? 요렇게 크게 삼각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탄탄해지니까 그 바로 위로 발돋움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박스식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미국장이 여기서부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장 좋을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애가 좀 약간 지랄 맞아요. 예, 이제 듣는 코스닥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근데 그 지랄 맞은 성향 때문에 단타 자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뭐야. 오늘 이게 코스닥 분봉이죠. 예, 갭떠서, 어, 살짝 갭떠서 꼭 무너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외바닥으로 올라왔어요. 예. 뭐 여기 이렇게 연관지어서 봐야 되겠지만 외바닥으로 올라온 셈이에요. 예. 굳이 따지면 원론적으로는 외바닥으로 나온 셈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양봉으로 마감은 했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마감은 했는데 어저께 많이 무너졌어. 2.93인가? 2.93인가 무너졌죠?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하루 이거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지지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셨죠?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20선을 그냥 다이렉트로 깰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지하는 척 하다가,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20선이 다시 따라 내려오겠죠. 입선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하는 척 하다가 나름 여기서 여기까지 발돋움판을 만든답시고 이렇게 해서 20선을
이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요. 이렇게 다시 끌어올립니다.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 어디야? 여기서 이렇게 뭐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삼각지지가 보통 요럴 때 많이 나옵니다. 이평선을 내려가던 이평선을 꺾을 때, 요때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이렇게 삼각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지지가 많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조정하는 척만 하다가 이제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도달됐을 때 무너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여기 위에서 깨작깨작거린다? 그러면 이제 돌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돌파하진 않겠지만 위에서 깨작깨작 놀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돌파입니다. 아시죠? 여기서 위에서 노냐 내려 까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려 깔면은 다시 가봤자 모가지나 머리까지. 여기서 위에서 깨작깨작 놀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위에서 놀더라도 여기서 위에서 놀더라도 도달되자마자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 100%라는 건 없어요. 증권에서 100%. 여기니까 무조건 돌파, 여기니까 무조건 하락 이런 건 없습니다. 어저께도 그 다섯 종목인가 박램인가 동일 금속 걔네들 무너지는 거 봤어요. 잘 가다가 그냥 물잖아 그냥. 그죠? 더 무너질지 어떨지 몰라도 거래 정지돼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이 증권에서 본인 스스로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이 100%를 많이 추구를 합니다. 많이 추구하는데 100%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예전에 제가 걔를 배울 때도 우리 사부님한테 배울 때 40, 한 8%, 50, 3, 4% 이렇게 돼 있으면 53%나 54%만 되면 우리는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8%나 49%를 또 이것도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는 48, 49를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노라고 보고 51, 52만 돼도 이거를 yes라고 봅니다. 아셨죠? y와 n의 차이가 그래봤자 49와 51이면 2 차이예요. 2. 그죠? 이 차이가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증권에서도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증권에서는 내가 종목을 샀을 때 기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니까 매수를 했을 때와 목표가를 볼 때 프로테이지가 좀 다릅니다. 매수는 올라갈 확률 한 52%? 내려갈 확률 48%이면은 이거를 따질 때 있고 안 따질 때 있고 그래요. 52%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할 때가 있고 48%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목표가를 따질 때 이거 정고점까지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잡았어. 52%의 마음으로 53% 정도의 마음으로 잡았어요. 1차 여기, 2차 여기 보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목표가를 여기를 잡았어. 이 목표가를 잡은 나의 마음속의 프로테이즈는 한 75%, 80% 이렇게 돼요. 그럼 얼추 가겠구나. 여기까지 가겠구나. 재수점은 여기까지 가겠구나. 하지만 그런 75%, 80%의 마음을 잡았어도 여기서 올라갔던 것까지 여기까지인데 나는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럼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80%인데 분명히 75%인데 이런 마음으로 이게 작살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작살나고 있는 걸 이걸 끝까지 돼서 내 평단 이하까지 내려오고 하는 그런 건 되게 바보짓이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건 굉장히 바보짓이죠. 그죠? 그래서 1차까지 갔어. 그래서 3분의 1을 매도를 했어. 근데 2차까지도 갈 것 같아. 그럼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보다가 75%까지 달성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겠냐? 또 이런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1차만 가고 마는 경우가 이제
그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2차인데 내가 여기서 올라가요. 내가 매수를 했을 때는 52%의 마음으로 잡았지만 53%의 마음으로 잡았다 손 치더라도 반 이상 줄면 여기까지 갔다가 반 이상 줄면 버려야 되고요. 1차를 갔어요. 그럼 뭐 반에서 3분의 2. 어떤 사람은 반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버립니다. 저는 3분의 2 버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이제 급락을 딱 맞아서 평단 근처까지 와서 매도를 해도 수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할 때 많이 먹어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차까지 갔는데 2차까지를 야금야금 계속 약 올린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안 바랍니다. 약 올리면요, 그냥 나와요. 왜? 약 올리다가 이렇게 약 올리는 식으로 흔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얘네가 2차를 쉽게 가는 경우가 뭐냐면 1차를 돌파하고 1차를 내려올랑 말랑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2차를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2차 바로 위에서 요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1차, 2차가 너무 가깝네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 1차고 여기가 2차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반 이상을 버렸어. 근데 이게 이렇게 놀면 쭉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1차를 왔다 갔다 노는 게 아니라 여 위에서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너무 흔들면 2차까지 안 가도 그냥 웬만하면 이런 데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디테일로 가면 그래요. 왜? 2차를 가는 놈은 여기서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차를 안 갈 놈은 2차 바로 밑에서 이렇게 깨작깨작 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확 떨어뜨리려고. 여기서 사람들 다 모집을 해갖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굳이 통계를 내버리면 뭐 50%다 60%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매매를 이렇게 해보면 하루 중에 있는 모든 1차와 2차가 있는 모든 종목을 제가 다 매수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천 종목이 넘는데. 그죠? 우선주 이것저것 스펙 뭐 어설픈 거 품절주 이런 거 빼면 한 2천 종목 된다는데 제가 2천 종목을 하루에 늘 해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제 성향을 보면은 1차와 2차가 있을 때 이렇게 가다가 1차 도달돼서 이제 막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차를 버리고 나서 위에서 유지하는 놈이 있고 요렇게 흔드는 놈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요렇게 보통 흔드는 애들이 2차를 가는 경우가 저의 경우에는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선호해서 요런 종목 위주를 많이 잡는지는 모르죠. 제가 잡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나랑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나는 요 위에서 노는 애들이 2차를 많이 가던데 그럼 제가 또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통계가 내기가 어렵습니다. 통계가 내기 어려운데 분봉을 다 보고 왜 분봉이라는 것도 1분이 딱 됐을 때 딱 찍히는 거지 1분 내에 이렇게 흔드는 거는 차트에서 찍히는 게 아니에요. 1분에서 1분 했을 때 이렇게 찍히는 거지 1분 이렇게 찍히면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 차이가 있어요. 요만큼의 갭이 있죠. 요만큼의 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봉상으로 요게 표시가 안 됩니다. 요만큼은 그냥 1분이 딱 됐을 때 그 상태가 여기냐 이것만 찍히는 거지 이렇게 흔드는 거는 안 찍혀요. 그죠? 이거는 보고 있을 때 그 실시간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다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제 경험을 비춰서 봤을 때는 1차와 2차가 있을 때 1차를 간 놈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흔드는 경우는 2차를 잘 안 가더라. 대개 이렇게 해서 가는 놈은 굉장히 크게 갑니다. 예,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고 2차까지 돌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차를 돌파하는 경우가 하루 중에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는 놈은 이거 어렵겠는데 내가 견뎌야겠는데 견디기 싫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견디기 싫어서 버립니다. 나중에 여기를 돌파를 하든 도달을 하든 그냥 미리 버립니다. 그리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가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1차를 가고 나서 주저앉아갖고 여기서 이렇게 까짝거리는 놈은 이렇게 2차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까지. 살짝 이렇게 돌파하겠죠, 살짝. 근데 2차를 아예 뻥 이렇게 완전 돌파하는 놈들은 1차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깨작거리다가 이렇게 가는 놈들이 많아요. 대신에 이게 몇 종목 안 되고 나머지는 깨작거리다가 2차를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예. 심지어 이렇게 죽던지 봉이 큰 채로 죽던지 여기 뭐 매물대가 있어서 큰 채로 죽던지 아니면 아예 음봉으로 돼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돼서
나 매수자리는 여긴데 이렇게 음봉으로 돼서 죽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꼴을 보기 싫기 때문에 저는 1차에서 버리고 1차에서 반에서 반 이상을 버리고 보통 3분의 1을 버리고 70% 정도를 버리고 아예 주문판에 그래서 70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갈 때 깨작깨작거리면 아이 저런 새끼 여기서 그냥 버려버려야지. 그냥 버려버립니다. 여기까지 잘 안 봐요. 2차는 왜 수익을 이미 많이 내놨으니까. 내용 그렇습니다. 코스닥 무너지고 나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보통 이렇게 크게 나온 다음에 뭐지? 요렇게 해서 이게 또 종가보다 올라왔냐 내려왔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다음날 봉이 이렇게 종가에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종가에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상승을 하고 이런 게 나오면은 보통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으로 나중에 올라갈 망정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그게 나온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종가에서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틀이나 3일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다음날 바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조금 2, 3일 닝기적 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지 이런 거 바로 뭐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끝내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왔죠. 근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보면 바로 뭔가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꼭 올라갈 것처럼 하고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내려가긴 내려갔죠. 보통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닝기적 거리는 기간, 내려가면 닝기적 거리는 기간, 내려가면 닝기적 거리는 기간, 내려가면 닝기적 거리는 그죠?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얘기고 여기만 특이하게 이제 더 지속적으로 더 안 내려가고 여기는 이제 바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구라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하루 구라치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쨌거나 하락세를 겪었을 때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돼버렸다. 하루 만에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경우의 수가 천차만별이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닝기적거릴 확률이 큽니다. 이왕 이평선도 좀 가깝고요. 22평선도 지금 가깝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평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닝기적 한 2, 3일 닝기적 거릴 확률이 큽니다. 2, 3일 정도. 그 다음에 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마저 올라가든 정고점까지 마저 올라가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경우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니까 아니면 마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든 요런 데서 지지를 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깨버리든 깨서 이게 스무스하게 장마가 오듯이 스무스하게 그냥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이렇게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죠. 예.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락장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락장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나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하락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락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요거 하루 어저께 3% 정도 2.94 정도 내려오고 하루 지지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유출을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예. 저는 방송을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2, 3일 여기서 좀 나름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뭐 어마어마한 호재나 악재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닝기적 거리겠구나. 닝기적 한 2, 3일 닝기적 거리겠구나. 이렇게 하든 양봉으로 닝기적 거리든 음봉으로 닝기적 거리든 그러겠구나. 도지 비슷하게 이렇게 침 이렇게 나오겠구나. 위에서 침이 나오든 밑에서 침이 나오든 침이 나오겠구나. 요렇게만 그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타는 그냥 10년 뒤에 뭐 핸드폰을 따지면 10년 뒤에 나오는 스마트폰 모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기종이 카메라 화소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이제 다 돼가지고 다음에 신형 나오면 내가 바꾸려고 하는데 화소가 뭐 몇만 화소냐 뭐 무슨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냐 뭐 식물 찍을 때랑 인물 찍을 때랑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거 찍을 때랑
슬로우 모션 기법 같은 게 뭐가 탑재가 됐냐 안 됐냐, 뭐 연속 촬영이 몇 방까지 되느냐, 뭐 3D 식으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찍어서 이게 내가 꼭 그 VR처럼 가상현실처럼 돼 있는 그 사진이 찍히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제 이런 것만 보시면 되죠. 뭐 이제 2023년에 이런 핸드폰이 있으니까 2033년에는 거의 뭐 눈깔이나 무슨 뭐 어디 손가락에 칩을 넣어서 그냥 내가 눈으로 깜빡거리기만 해도 사진 찍히는, 뭐 그래서 뭐 혓바닥으로 뱉어내는 사진이 나오는 뭐 이런 게 나오겠거나, 굳이 이런 것까지 예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눈앞에 있는 것도 바쁜데 고속 전투기를 타고 지금 날아가면서 산 지형이 막 이런 게 있어서 요런 데 사이로 막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나 착륙할 때 브레이크를 언제 잘 밟을까? 10분 뒤, 15분 뒤에 그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산을 여기를 뚫어서 갈 것이냐, 여기를 뚫어서 갈 것이냐, 삥 돌아서 갈 것이냐, 이것만 신경 써서 당장 눈앞에 지금 막 미사일 날라오고 뒤에서 막 발칸포 쏘고 그러는데, 무슨 퇴근하고 나서 맥주 마실 거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수는 일단 무너지고 나서 하루 지지를 하는 모양새지만 그냥 2, 3일 여기서 뭔가 링기적거릴 것 같은 경우가 많다. 통계상으로 링기적거리는 경우가 많다. 원래는 이게 띵띵띵 해서 여기서 링기적거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지금 지지하는 하루가 나와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게 의아하긴 한데, 원래는 이 정도인데 내려와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 분봉 보면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올라왔어요. 외바닥, 그것도 쌍바닥도 아니고 외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좀 평상시 같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우리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왜 여기까지 안 갔지? 그걸 굳이 여기나 여기까지 안 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뭐 하루 이틀 더 보내려는 시간을 보내나 보다,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뭐 올라간 종목은 많진 않아요. 이게 그냥 15% 이상 크게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한 몇 종목만 상승률 상위를 보는 거는, 목표가를 본인이 유추할 때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 다르게 갔네 하는 그런 거 확인 사살하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일단 큐라티스 신규주죠. 이게 아까 내가 적어놨는데 바이오랩입니다. 백신 개발 그냥 상 갔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냥 상을 갔습니다. 왜 간지 몰라도. 얘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이 분봉을 좀 아셔야 돼요. 120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거 120선입니다. 보통 크게 상승을 해서 120선에서 멀어졌다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살짝 하락하는 듯 하다가 여기서 지지를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상승 초반 처음에 매물대, 여기와 여기 이 정도 매물대죠. 여기와 상승한 곳, 여기와 여기의 중간, 여기죠. 이쯤에서 원래 내려오다가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죠? 다이렉트로 쫙 내려갔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120 위에서 중간에서 지지를 하다가 내려가든, 지지를 하다가 모가지까지 가든, 지지를 하다가 머리까지 가든, 원래 이래 되는데 이 생략을 하고 그냥 120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120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면 120을 깬 다음에 나름 지지를 하든 뭐를 하든 생지랄을 하고 나서 120까지 옵니다. 보통 보면은.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그림판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120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120선입니다. 120에서 깨작깨작 가다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럼 보통 내려오면서 여기와 여기에 반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되는데, 내려갈지언정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동작이 없이 그냥 120 밑으로 쑥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120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20이 올라가고 있을 때 얘가 왔다. 그럼 얘가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이 120 상승으로 인해서 120선이 계속, 거꾸로지.
종목이 상승을 하니까 120이 얘 계속 올라가네. 그래서 이거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와서 빨리 올라가면 상승하는 120을 만나지만 얘가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 오래 있다가 올라가면은 120이 어느 정도 가다가 아이씨 그럼 저기 내려갑니다. 얘를 따라가는 거죠. 얘를 따라가는 거죠. 빨리 올라가면 상승하는 120, 늦게 올라가면 하락하는 120.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죠? 하고 시간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다니까 하락하는 120을 만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보통은 상승을 했다가 반 정도에서 지지를 하다가 물량을 한번 받고 그 이상을 뛰어넘었다가 정고점을 도달한 다음에 위에서 깨작거리면 돌파.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보통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하고 상승한 거에 반 정도 조정을 하고 이제 분봉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조정을 하고 반쯤 물량을 받으러 한번 물량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물량 받은 대로 돌파를 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침 같은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정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정고점을 도달했어. 근데 정고점을 닿자마자 이 반 정도나 반 이하로 여기나 여기 이하로 내려가 버린다. 그럼 얘는 머리까지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모가지까지 가는 거를 한번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봉, 이게 분봉도 마찬가지고요.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마스터를 해놓으면요.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심지어 연봉까지. 근데 연봉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너무 함축적인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은 어렵지만 월봉까지는 이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크게 상승을 하면요.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물량도 한번 받고 그걸 돌파했다가 정고점까지 갔다가 위에서 깨작거리면은 돌파. 많이 가는 차트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가는 차트. 잘못 그렸네. 많이 가는 차트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많이 가는 차트. 굉장히 좋은 차트. 근데 같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120선을 빨리 올라가면 상승하는 120을 만나요. 그래서 빨리 돌파를 하면 원위치로 되는 거고요. 20선을 타자마자 원위치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상승하는 120을 한번 깼다가 올라타내는 꽤 갑니다. 상승 추세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요게 구라라는 얘기죠. 구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라가 아니라 크게 슈팅을 했으니까 무너진 건데, 근데 이거를 큰 의미로 보면은 구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라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기서 일정한 어느 정도 패턴의 상승은 일어납니다. 최소한 모가지까지라도 반이나 모가지까지라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승을 했는데 반에서 까부는 게 아니라 120선을 그냥 깰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 중간에서 안 간 대신에 여기서 돌아서 빨리 가면 여기, 늦게 가면 여기 하락하는 120을 만납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120을 갈 때는 이 정도인데 하락하는 120을 가면 여기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120을 만났을 때가 더 높은 값이죠. 하락하는 120을 만나면 더 낮은 값. 왜? 120이 하락을 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가야 되는 곳은 하락을 하니까 여기서 가야 좋은데 1,000원, 900원, 800원. 아이고. 와, 분봉을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버려. 자, 분봉을 얘기하다 보니까 차트가 꺼졌어요. 차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보통 베스트 1 상승하고 중간까지 내려왔다가 물량 한번 받고 정고점까지 갔다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면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최고 베스트입니다. 베스트고 2 그냥 잔잔하게 반에서 지지를 했다가 물량까지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도 정고점까지만 갔다가 그냥 하락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척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정고까지만 갑니다. 돌파는 없어요. 이런 건 돌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베스트 중에 세 번째 하락을 하다가 전국까지 가는 것처럼 물량도 받고 별짓 다 하고 하는데 전국까지 안 가고 여 모가지까지. 이건 분봉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머리가 여기인데 여 모가지까지, 여기까지만 갑니다. 예, 모가지까지. 요게 한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은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내려가는 척 하다가 전고점을 한 번 더 닿으면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 갈, 그 머리까지 갈 슈팅이 생기는데, 일단 베스트 3까지 보는 거는 모가지까지만 갈 때, 예, 모가지, 여기 모가지까지만 갈 때. 이제 네 번째는 그냥 이거라고 봐야죠. 예, 이거 뭐 머리나 모가지까지도 못 가고, 머리나 모가지까지도 못 가고 그냥 지지하는 듯 했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죠? 지금 이 누구야? 아우딘 퓨처스 마냥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떠냐? 여기서도 두 개로 나눠져요. 120을 깰 정도로 무너졌다가 내 평단까지 다 깨고 무너졌다가 빨리 올라오면은 그나마 상승하고 있는 120을 빨리 만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는 좀 시간을 많이 끄는 편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죠. 5개월이나 끄는 바람에 120선이 120m로 내려간 지 5개월이 돼 버리니까 잘 가던 애가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니까 여기서 120까지 도달되는 거는 하락하는 120을 만난다. 그러니까 빨리 만나면 상승하는 120, 늦게 만나면 하락하는 120을 만난다. 여하튼 120을 120 위에서 상승을 크게 한 종목이 무너져서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라면, 완전 뭐 저세상으로 가는 것만, 거의 상패하듯이 저세상으로 가는 것만 아니라면, 어저께 뭐 방직 뭐 옛날 삼천리 애들 SG증권 사태 마냥 그렇게 막 무식하게 잘 가다가 꽝 이렇게 내려앉는 것만 아니라면, 이런 것만 아니라면 요 정도 선에서 120을 이렇게 깨는 것들은 빨리 도달되면 여기, 늦게 도달되면 여기로 한번 터치를 해준다. 이런 데서 물렸을 때 내려오면서 수량을 줄이시고, 이런 데서 물을 타서 여기서 나오든, 물을 더 타서 여기서 나오든 나오시면 된다. 예, 오늘 이 분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뭐 거의 설명이 이게 다겠는데, 보니까 얘는 120, 아우덴 피처스는 120 밑에서 120을 닿았으니까, 예, 뭐 나름 상이 괜찮죠? 나쁘진 않죠? 예. 뭐 종가상은 아니에요. 한 12시, 1시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종가상은 아니니까, 내일 120을 뚫은 상태로 끝났으니까 뭐 대충 매물대 여기죠. 예. 22%, 22%뭐 연상도 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죠. 22%. 내일 22%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 한 12, 3%에 뭐가 하나 있네요. 저항선이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아마 시작을 해서 이렇게 22%까지 가지 않을까. 11, 12%에서 떠서 22%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공간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는 경우도 많아요.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솔레이터가 둘 다 상을 들어갔네요. 예.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점상이죠. 보나마나 점상이, 뭐야 이거. 점상이 아니라 뭐 저건가 본데? 단일가 거래처럼 보이네요. 여기서는 아니었는데, 단일가 거래처럼 보이네. 여하튼 다산 솔레이터도 그런가? 얘는 아니네. 얘는 거래량이 여기서 적어서 그랬지. 거래량이 29만 2천. 얘는 평소 거래량이 쓰레기네. 12만 천. 얘네는 뭐야? 통신인가 보네요. 뭐야 얘는? 얘는 그래핀이고, 전자 부품 그쪽 계통이고, 전자파 폐소 사업, 폐소재 사업 없애버리는 거 그건가 본데. 얘는 통신이고, 하여튼 통신 용품, 통신 기술 그쪽 계통인가 본데. 여하튼 얘도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세게 갔으면 다음 때 여기 한
하여튼 공간은 여기까지 있는데 22%까지. 저항선은 여기가 좀 세고요. 9% 10%가 똑같네요. 아까 걔랑. 얘도 뭐 위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갈만하고요. 위에서 시작하면 그죠? 근데 만약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닿을 테고 10%가 닿을 테고. 근데 세게 간 거 보면은 아마 갭이 한 10%, 9%, 10% 이상 뜰 겁니다. 예, 그러면 22, 3%까지 전저점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공간 여기까지 공간이 있어요. 더 갈지 안 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다산 솔레타도 비슷하겠죠. 근데 얘도 상이 조금씩 풀렸을 망정 여하튼 초반에 들어간 셈이니까요. 강상이면서 초반에 들어간 셈이니까 얘도 내일 뭐 얘는 이제 정확한 뭐는 안 나오겠지만 내일 7% 정도 이상 갭을 뜨면은 대략 여기서 여기 16% 17%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긴 너무 낮지 않나? 갭 자체가 여기인가 본데 얘는 10% 얘도 마찬가지네요. 한 10% 정도 뜨면은 여기까지 17에서 21%까지는 공간이 있네. 다 공간이 꽤 많네요. 올라갈 공간이. 근데 얘 다산 얘네를 내가 평소 안 하던 애들에서 스타일을 모르겠네. 근데 뭐 별거 없죠. 근데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에요. 박살나는 와중에 뭐 단타 하나 치나 본데 분위기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네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다산 솔레타는 그렇게 나이 먹은 애는 아닌 것 같은데 2013년 예, 완전 할아버지는 아닌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래도 나이를 좀 먹었네요. 애가 보니까 2012년 2005년 2002년 어유 2000년대까지 가네. 할아버지네. 한 23년 됐어요. 뭐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중장년이네요. 예. 아이톡시 뭐예요 얘는 정지됐다가 병합도 했다가 어제 풀려가지고 분봉을 잠깐 볼까요? 어제 풀려가지고 마이너스 비슷하게 시작하면서 갭도 떴다가 별거 아니었는데 오늘 종가라고 하기엔 그런데 하여튼 12시 넘어서 종가에 상을 들어갔습니다. 예,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는 목표를 얘네가 여기로 잡고는 있는 겁니다. 여기로 잡고. 근데 64%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 스타일상으로는 얘네들을 봤을 때 느낌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여기에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내일 3, 4% 갭을 떠서 17% 아니면은 64%니까 한 번에 못 가죠. 그러면 이제 근데 연상 갈 사항은 아니죠. 분봉 와서는 연상 갈 사항은 아니니까 보통 제 생각에는 3, 4%갭 떠서 여기 3, 4%갭 떠가지고 17, 18% 정도 20% 가까이 가면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이 잘 안 보이는데 뭐 확인해서 뭐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코세스 26% 상도 한번 뭐 슬쩍 찍었나? 상은 슬쩍 안 찍은 것 같긴 한데 얘도 근데 이제 이런 차트가 희한한 거예요. 120을 돌파해서 박스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렴식으로 잘 올라가다가 120을 깼어요. 깨면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그랬죠. 얘 빨리 올라온 겁니다. 생각보다 5달, 6달 걸린 게 아니에요. 한 달 반 만에 올라왔죠. 보통 여기서 닝기적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슈팅을 해버렸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가 바로 이렇게 슛을 때리는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진 않은데 얘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듯이 이렇게 하다가 물량도 한두 번 받고 뭐 이지랄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데 얘는 요거 하나 물량 2개 받은 것 발로 그냥 갔는지는 몰라도 근데 물론 여기서도 올라가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수렴을 맨날 이렇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도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도 물량을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올라가면서도 물량을 받긴 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좀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올라가면서 물량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을 조금씩 올리면서. 여하튼 올라가면서 단타 치는 거예요. 올라가서 올려서 단타 치고, 올려서 단타 치고, 올려서 단타 치고, 올려서 단타 치고, 올려서 단타 치고. 그러니까 이게 차트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침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고, 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고, 이걸 다 합치면 이제 얘입니다. 또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만들고, 여기서는 아예 지가 침 받고, 꼭 내려가면서만, 이렇게 내려가면서만 물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올라가면서도 물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가 더 편하죠. 보편화돼 있고, 비용도 덜 들고, 일도 깔끔하고, 예, 코세스, 대한광통신도, 통신주들이 꽤 갔나 본데요. 얘도 이제 120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지 할 거 다 하고, 상승까지 한 다음에, 내려오다가, 반쯤 갈 줄 알았는데, 척 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죠. 예,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여기 평단에서, 반반, 그죠? 맞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반이고, 요 반쯤 좀 와야 되는데 오는 듯 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예, 여기서 뭔가 이렇게 뭐를 해야 되는데 없이 생략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20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까처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반 정도 걸리니까 상승하는 120을 만난 게 아니라 하락하는 120을 만난 건데, 이거 원래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걸리면 이 새끼 하락하는 120 만나 있구나. 원래 상승하는 120을 만나면은 여기쯤 하면은 별 마이너스 없이 그냥 끝났을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게 벌써 갭 차이가 얼마큼이야. 여기하고 한 달 반 만에 올라오는 거하고 하나 둘셋넷 달 반 만에 올라오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120 따지면 120은 여기잖아요. 그죠? 난 요 정도 한 달 반 정도면 여기가 평균인데, 여기와 여기의 갭 차이가 벌써 여기 19%, 34%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면 좋습니다. 예. 근데 빨리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20을 깨는 순간 제가 스탑로스 같은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세월을 이거 다 견디려고 생각해봐.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나. 그러니까 스탑로스에다 걸어놓고 2, 3% 마이너스 할 때 딱 매도되면 아이씨 오늘 2, 3% 날렸네. 이게 낫다니까? 이거 여기까지 끝내오지도 않았잖아요. 2755원 끝내오지도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2% 손절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서 종목도 매매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여기 물려 있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계속 마음고생만. 이 벌써 몇 프로야. 여기서 많이 물렸다 그러면 몇 프로까지 내려가는 거야. 마이너스 31%. 하한가보다 더 세게 맞은 거예요. 2% 손절하는 게 낫지. 그죠? 보라티알은 마이너스에서 이게 상갔나 본데, 상에서 마이너스 출발로 해가지고 분봉을 좀 보면 마이너스로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했네요. 여기 그죠? 여기를 지지를 하고 내려왔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구라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구라가 되는 거죠. 안 갈 것처럼 마이너스에 있다가 꽤 많은 상승을 했네요. 그죠? 꽤 많은 상승, 24%까지 꽤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보라티알은 그렇고요. 오늘은 그래도 분봉 매매를 어느 정도는 이제 원론적인 거, 큰 틀에 거는 공부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심한 거, 한 칸 한 칸 채우는 거, 이런, 드래곤볼인데. 이런 것만 배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요런 공간, 빈자리가 생겨요. 요런 공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그 경우의 수를 제가 다 방송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다 머리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 정고점까지 그냥 가고 1차 끝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률상이 뭐 할 게 없어.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돌파선 뒤에 양봉의 머리, 아니면 거래량이 큰 양봉의 머리, 아니면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전저점. 여기 전저점이죠. 그죠? 돌파선이 여기 있죠? 음봉. 돌파선 뒤에 양봉의 머리들.
심지어 전저점까지 딱 해놨죠. 이런 거는 목표가를 찾기가 쉽죠. 딱 목표가, 그죠? 양봉머리, 그리고 전저점, 그죠? 딱 좋죠. 저 돌파선 너머에, 그러니까 차트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표가를 못 잡아요. 이렇게 보면 어디란 얘기야? 못 잡는데, 만약에 이게 15%다. 이게 15%다. 그러면 괜찮은데 13%야. 그럼 제가 통계적으로 15%일 때는 이거를 1차 목표가로 잡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돌파선을 13%죠. 약간 아쉽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까지 봐야지.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나?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나? 아니면 전저점인가? 으이씨. 전저점인가?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귀찮아서 저는 안 볼 때도 있지만. 그다음에 TSE. 얘도 돌파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좀 다르죠. 왜냐면 이거 은근 보니까 곽초령 자리인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뛰어넘는 곽초령 자리 9%.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8%. 8, 9%의 두 배면 뭐죠? 18, 28에 16, 16%죠. 이거 16% 이상은 가겠구나. 최소한 16%는 가겠구나. 몇 프로까지 갔어? 16.45 맞죠? 돌파선의 두 배. 근데 그거는 이제 차트 볼 줄 모르는 애들 얘기고, 근데 그 다음에 매물대가 없네요. 여기는 16% 정도의 매물대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죠? 여기에도 없고, 그죠? 16% 없죠? 그래서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를 찾고, 양봉의 머리를 할 만한 게 없으면 음봉의 저점도 찾고. 예. 근데 일단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는데 저 너머에 있나 본데, 보통 이 정도까지 가면 그냥 16%, 15%, 28에 16, 16%까지만 보면, 내정적으로 16% 정도만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목표가 나오긴 하죠. 확대해서 보면, 아이고,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목표가를 뭐 자세히, 그냥 1, 2%그 디테일하게 1, 2%까지 다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돌파선인데, 돌파했네. 두 배 이상 가겠네. 한 8%, 보수적으로 8% 되니까, 최소한 16%는 되겠네. 그 16% 정도 됐을 때, 어디야 16%. 여기서 버려도 되고, 16%까지 기다렸다가 버려도 되고,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는 안 보겠죠. 예, 여기서, 뭐야, 에이씨, 여기서 버렸을 겁니다. 예. 귀찮으니까. 예. 저는 뭐,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쪽 빨아먹으려고 노력 안 하거든요. 어우, 팔이 저려. 오늘 뭐가 분봉매매 공부를 좀 시켜서 그런지 시간이 벌써 몇 종목 안 본 것 같은데 48분이네요. 이건 돌파, 상한가, 안 털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지수에서 갑자기 잘 가다가 쭉 내려가면, 원래 쭉쭉쭉 갭에서 무너지면 여기보다 높으니까 이게 갭이죠. 뭐 침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여기서 깨작깨작 2, 3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진 지 하루 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아마 여기서 2, 3일 더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상한가를 가고 나서 안 털고, 이렇게 안 털고 그냥 지지만 한다. 터는 동작이 생략이 돼 있어. 그러면 며칠 지지를 하다가 가든지, 며칠 지지를 하다가 상승한 거에 반 정도 내려오던지, 그리고 여기서 가든지,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든지,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바닥까지. 심지어 바닥을 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얘는 큰 상승을 가고 나서 바닥까지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 별로 올라가는 것도 없이 여기까지 간다.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 가면 여기까지 가요. 작게 가면 요렇게만 갑니다. 많이 가면
머리까지, 여기까지. 작게 가면 봉의 절반 정도, 많이 가면 봉의 머리까지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가는 거는 이제 그때는 모르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것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되는데, 현재 어쨌거나 상을 간 놈이 다음날 이렇게 크게 안 털고, 간 놈이 안 털고 밑으로 내려온다. 중간에서 까분다. 그럼 여기까지냐. 더 바닥까지 내려왔다. 그럼 중간까지. 재수가 좋으면 다시 머리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1시간 넘게 방송 올려봐야 뭐. 그래서 오늘 하나 배웠잖아. 분봉매매. 아시죠? 그림이에요. 그림. 상승을 크게 하고 나서 상승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을 크게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정고점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안 내려오고 깨작깨작거리면 돌파. 내려오면 모가지나 심지어 머리까지. 그죠? 그리고 아예 나가리 되면 120선을 다시 빨리 도달하면 여기, 늦게 도달하면 내려가는데 여기를 도달한다. 예, 요거만 아셔도 오늘 큰 공부하신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요즘 뭔가 불안불안한 장세를 갖고 있으니까 시드를 조금 줄여서 하시고요. 금요일 날은 아침장만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오후까지 가면 오전에 뭐 어떤 것까지 털리는 수가 있어요. 욕심내지 마시고 오전에만 몇 종목, 한 세네 종목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